안녕하세요, 코코냥이입니다. 우버에서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. 갭 매출은 31억 2,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% 감소했으며 갭 순손실은 마이너스 10억 8,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% 증가했고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6억 2,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% 감소했습니다. 총 예약은 1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% 감소했고 모빌리티 총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50% 감소했으며 배달 총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135% 증가했다고 합니다. 나라별 매출을 보면 미국 및 캐나다는 16억 7,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% 감소, 라틴 아메리카는 3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% 감소, 유럽, 중동 및 아프리카는 6억 4,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% 증가, 아시아 태평양은 4억 9,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% 증가했다고 합니다. 현금 및 현금 등가물과 단기 투자는 73억 달러였으며 코로나19의 대응 이니셔티브는 갭 매출 200만 달러, 갭 매출 비용 1,6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,800만 달러의 갭 순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. 우버이츠의 제휴 레스토랑은 전년 대비 70% 이상 증가했다고 하며 분기 동안 새로 추가된 S&B 레스토랑도 전년 대비 60%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. 식료품 총 예약 건수는 9월에 연간 1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현재 식료품 서비스는 호주, 영국, 일본, 프랑스, 대만, 캐나다, 칠레, 브라질을 포함한 10개국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당사는 한국의 이-헤어링 시장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SKT 회사인 Tmap 모빌리티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며 Tmap은 월간 약 1,3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한국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. 합작회사는 Tmap 모빌리티의 운전자 네트워크와 매핑 기술을 우버의 라이드 헤일링 기술과 운영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한국에서 이 헤일링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. 우버 CEO인 다라코스 로샤이는 불균일한 팬데믹 대응과 광범위한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글로벌 범위 다각화 및 팀의 지칠 줄 모르는 실행은 꾸준히 개선된 결과를 가져왔으며 9월에 회사의 총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6%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. 모빌리티 총 예약 건수는 2분기 수준에서 거의 2배 증가했으며 배달은 업계 최고의 새로운 안전 기술을 출시하고 배달 상품은 식료품과 처방전까지 확장, 우버 그린은 50개 이상의 도시로 넓혔으며 우버 패스 및 우버 이츠 멤버십 플랜 모드를 확장하는 등 혁신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배송이 전년 대비해 135%까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. 우버 CFO인 넬슨 차이는 통합 성장률이 돌아오면 보다 더 높은 수익성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며 당사의 모빌리티 부문은 조정된 에비타에서 2억 4,500만 달러를 창출하여 전분기 대비 2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으며 배달 조정 에비타 마진도 10%포인트 이상 향상했다고 합니다. 지속적인 강력한 실행과 비용 규율을 통해 우리는 2021년 말까지 분기별 조정된 에비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. 우버의 3분기 실적을 보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순손실이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나 전년 동기 대비 6%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저번 분기에 이어 순손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대로 회복만 잘해준다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네요. 또 이번 분기에도 역시 배달 부문에서 막강한 증가세를 보여줬는데요. 전년 동기 대비 135%나 증가했습니다. 이번 3분기에도 우버 이츠 덕분에 더 큰 손실을 면한 것 같아 보이네요.
그리고 우버의 3분기 대차 대조표를 살펴봤는데요. 유동자산, 즉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94억 1200만 달러라고 하며 유동부채, 즉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69억 2100만 달러라고 합니다.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실적 발표 후 우버의 종가를 확인해봤는데요. 약 41달러대에 마감했네요. 실적 발표 전부터 우버의 주가가 13%나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그 이유를 찾아보니 캘리포니아에 관련된 법이 이번 대선 주민투표로 인해 우버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네요.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나 봅니다. 그리고 우버에서 최근 SK티맥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어떠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.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우버에서 다음 분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며 이상 코코냥이였습니다.